안녕하세요, 서울신문 독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영화 똥파리를 만든 양익준이라고 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 영화를 본 친구들이 있어요. 20대 후반이 돼가지고 그 친구들이 알아보기도 하고, 불타는 청춘이라는 예능에 좀 나왔더니 어머님, 아버님 나이대 분들이 많이 알아보시더라고요. 중학교 때 친구들이 SBS 꾸러기 콘테스트라고 아세요? 춤으로 연말결산 2등을 한 거예요. 부러운 마음에 너희들은 이제 가수를 하니까 탤런트를 하겠다, 그렇게 내뱉은 말이 여기까지 이제 흘러오게 됐는데, 바보 같은 어떤 부족한 어떤 공간을 채우고 싶다는 열의가 여기까지 오게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타노 다케시가 가족은 누가 보고 있지 않으면 내다버리고 싶은 존재들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피를 나눈 사람들이지만 타인보다 더 심각한 오류와 갈등의 그런 환경들에 처한 어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30이 넘으면서도 빠져나가지 않더라고요. 그 악 같은 게 진짜 막말로 죽여버리고 싶다. 그렇다고 제가 누굴 때려본 사람은 아니에요. 그 마음이 막 있었던 거예요. 해가를 시키고 싶었는데 연기로는 좀 어려웠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응어리나 악 같은 거를 한번 내놔보자 했던 것이 똥파리라는 영화를 글 쓰고 연출하고 연기를 하게 됐죠. 하여간 엄청 많이 보셨어요. 공식적으로는 한 12만 한 몇천 명 보셨는데, 비공식적으로는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안 본 사람은 없다 싶을 정도로 새로운 배우들이 등장했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환영을 해주셨고, 외국에서도 영화가 끝난 다음 저한테 막 다가오시더니 꼭 안아주시는 분도 계셨고, 소문에는 제가 무슨 빌딩을 샀다고 그래서 진짜 이 인간들이 미쳤나? 돈을 싸들고 들어온 적은 없고요. 300~400편 받았대, 지금까지 하면은. 개봉을 2009년에 했는데 9년 하순부터 이제 정신이 나가더라고요. 이 인간이 쓸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하니까 그냥 머리 휴지가 그냥 탁 끊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제가 제작비 1000억에 연출료 100억을 줘도 난 못하겠다. 그래서 그냥 한 10년 정도를 지금 이렇게 있었고, 일본에서 제가 출연작이 한 3~4편 되는데 연출 제의 받은 작품이 한 5~6개 되는데, 그 중에 연출 제의를 거절했더니 출연을 해달라고 해서 출연을 하러 또 내년에 뭐 해외로 나갑니다. 촬영 전에는 빵원으로 시작했어요.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영화가 어떻게 빵원으로 시작됐냐.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버지한테 3,500만 원. 오정세라는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오래된 친구인데 350만 원. 마지막에 진짜 돈이 안 돼가지고, 똥파리의 여자 주인공 집이 제가 살던 집이었거든요. 한 7년 정도. 그 집의 전세를 이제 마지막으로 빼면서 돈이 더 이상 구할 데가 없어서 35회차 때 모든 스텝을 내보냈어요. 친척 불러서 연기시키고 뭐 나머지 15회차를 찍었죠. 35회차 찍기 전날 팀을 해산하려고 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더 이상 데리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날 촬영 끝나고 값싼 삼겹살을 먹으면서 제가 중간에 일어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삶의 1순위는 똥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삶의 1순위로 돌아가십시오. 화내는 사람은 없었고 그냥 슬펐어요. 저희 영화가 막 폭력도 많이 나오고 그런다고 해서 현장이 어두웠냐? 아니에요. 맨날 텔미 막 춤추고, 연기는 연기예요. 제가 돈이 없으니까, 게다가 원래 좀 약간 삐에로 기질이 있어서 즐겁게 해줘야 돼요. 저도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싸이월드에 나 영화 찍는데 연출부 할 싸라 그랬더니 저 팬이었던 친구들이 저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와서 같이 작업하고 그랬거든요. 망치 좀 만들어 와라, 가짜로. 망치를 만들어 왔는데 15만 원 들여서 강도 80%의 진짜 망치를 만들어 온 거예요. 연기하면서 현장에서 배웠던 거는 따뜻해야 된다. 결국은 인간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오정세는 사실 똥파리라는 영화에 전에 제가 43분짜리 바라만 본다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 영화에 처음으로 같이 나왔었고, 제가 본 배우 중에서 정말 제일 노력을 많이 하는 배우. 이 친구는 당연히 잘 되었어야 됐고, 버거 CF도 나오고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완 감독이 저하고 뭐 독립영화 만드는 감독들 많이 교류를 하면서 이 감독 저 감독한테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배우로서 연기를 하면서 어떤 캐릭터가 제대로 된 게 주어지지 않는다든가 이러다 보면 한계가 오거든요. 연기적인 한계. 그러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연출이에요. 저는 그 수순을 이완도 밟았다고 보고, 에너지가 있는 만큼 쭉쭉 계속 앞으로 많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건 3개월 거절했어요. 그 작가님들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제주도에서 시인의 사랑이라는 영화 촬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알아가지고 제 숙소에 묵은 거예요. 우리 같은 숙소네요? 근데 그게 다 작전이었던 거예요. 저희 스태프들한테 다 연락을 해가지고, 양익주 어디서 묵냐 이래서 안 되겠다, 출연해야지. 그래서 한 번만 출연하겠습니다. 예능감이 아니라 저 그렇게 놀아요. 빨리 친해지려면 제가 장난도 많이 쳐야 되고 바보 같은 모습도 보여야지 빨리 친해질 수 있잖아요. 가끔씩 이렇게 나가면은 시골 바람도 쐬고 누나 형들하고 이제 같이 밥해 먹고 이러는 게 뭐 마음이 좀 편안한 부분도 있고, 저는 제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 제가 느끼는 얘기들.
학교에서 수업을 한다라는 거는 저한테 좀 불리하다고 생각했어요. 과정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카메라 실습을 시키러 왔는데 그래도 명색이 연출하고 감독하는 놈인데 교실에서 그러는 게 제 자존심도 상하고 일주일에 뭐 몇 씬씩 써서 한번 찍어보자 라고 해가지고 얘기도 많이 하고 술도 마시고 이 친구들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면서 조금 써서 찍고 조금 써서 찍고 수업 실습이었는데 65분이 나와가지고 지금 오늘 이렇게 상영하게 됐죠. 그리고 이 친구들이 다 프로듀서, 조감독 이런 걸 다 하면서 1인 3역 4역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7회차에 장편 영화가 나왔다는 건 진짜 기적이죠. 액션 하는 지점에 카메라 밖의 세상과 카메라 안의 세상이 분리가 돼버려요. 절대 스텝은 그 차원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카메라는 바로 거짓도 빨아들이고 진심도 바로 빨아들이거든요. 거울 같아요. 사는 게 뻥이면은 뻥 까는 사람이잖아요. 거짓말쟁이잖아요. 거짓말하지 말자. 진심으로 하자. 그게 이제 제 모토죠. 저의 어떤 DNA를 갖고 있는 다음 세대를 태어나지 않길 바란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장가 가고 싶어요. 상황이 된다면 아이도 낳고. 근데 저는 꿈이 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똥파리라는 결과가 딱 나오고 그 녀석을 보면서 혹시 나도 모르는 내 무의식의 꿈 아닐까? 걔가 이렇게 현실화된 게 아닐까? 그렇다면 내 꿈도 이루어진 거네. 그래서 꿈을 구체적으로 갖느냐 안 갖느냐는 각기의 판단이고 개인적으로는 꼭 갖지 않아도 관계없다고 봐요. 어려운 시대도 지나가더라고요. 서로 위안하면서 이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항상 웃는 일이 조금 더 많은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